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매체에서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을 보도하고 있는데 북한 사람을 만났을 때 북한 인사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경기도가 무슨 낯으로 왔냐라며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이 보도에 따르면 2018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추진됐지만 의회가 반대했죠. 북한의 비용 조달이 불가능했어요. 쌍방울 김성태가 대납을 약속했다라고 검찰은 조사하고 있는데 송명철 북한 조선 아태비 부 실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국 선양에서 경기도가 여기 무슨 낯으로 왔냐? 나가라! 야, 거의 뭐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 탄인데요. 경기도가 여기 무슨 낯으로 왔냐? 나가라! 야, 그러면 보통 이화영 부지사가 그래도 경기도의 부지사인데 너나 나가라! 라고는 못해도 좀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쩔쩔맸다 라고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김성태, 송명철이 저렇게 화를 내니까 이화영 등이 크게 당황했다라는 겁니다. 경기도가 여기 무슨 낯으로 왔냐? 나가라! 아주 맹랑합니다. 그러자 김성태 전 회장이 달랬다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온 게 그래도 저 경기도 때문 아니겠냐? 경기도가 빠지면 우리도 돈 주기 어렵다라고 하자 북한의 송명철이 형이 못하는 걸 아우가 하는구만. 또 면박을 주네요. 형이 못하는 걸 아우가 하는구만. 당일 송명철의 최고급 양주 발렌타인 30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되게 비싸요 그거.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사실이면 리선권이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했을 때 우리 국민도 굉장히 좀 분개했잖아요. 근데 아니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서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됩니까? 이제 그동안에 뭐 좀 성찰해 보면 우리 남한의 대북 관계자들이 북한을 잘못 응대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으로 거래해서 북한과 교류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 앞다투어서 남한의 대북 단체들이 북한에 먼저 가고 싶어하는 승명성 경쟁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얼마를 지원하겠다. 물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구체적인 건설이라든지 사업 안으로 정당하게 경업 자원으로 왔습니다. 아, 지금 사진도 있네요. 김성태, 안부수, 송명철. 지금 딱 자세가 송명철이 뒤로 제껴 있잖아요. 일단은 굉장히 저 이 사진만을 보면 제일 거만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저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 돈 내놔라는 거죠. 돈부터 내고 하라.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경기도가 무슨 낯으로 왔냐? 그러니까 돈 안 줬다는 거죠. 형이 못하는 걸 아우가 하는구만. 이제 그래서 낮에는 그런 행사를 못하고 뒤풀이를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발렌타인 30년 산에다가 또 누구는 롤렉스 시계를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 갔다는 롤렉스 거죠. 되게 좋아해요. 그게 뭐 베이징에서 산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부수 회장도 하나 받았다고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남한에서 북한을 접근하는 방식이었어요. 무조건 선물하고 공유하고 사실은 북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그쪽 관료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북한의 태도를 저런 식으로 만들어 왔다. 큰 소리 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아마 박은순 시장이나 이렇게 최문순 지사가 갔을 때 이재명 지사가 못 간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대응으로서 좀 더 욕구가 많았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세게 호통을 칠 수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인데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러하니 검찰에서 이런 내용을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했다고 하니 김 회장의 일방적인 진술일 텐데 이화영 부지사가 뭐 성격이 없겠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가 그래도 평화 부지사인데 북한한테 저런 말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강하게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 했었던 게 북한과의 경협이고 스마트팜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줘서 못하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서 북한이 호통치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왜 쩔쩔맬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북한이 돈을 그 경기도 의회에서 부결됐다는 것, 또 실제로 기재위에서도 아태협에 대한 그 기관의 부여, 말하자면 대북 경협 파트너사로서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거든요. 스마트팜 사업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약속을 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약속을 하려면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같이 넣어서 짓는다. 그럼 돈이 넘어와야 지을 거 아니냐. 아니 어차피 그때 정부도 못했는데 뭐 경기도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화영 지사 나름대로 대선 후보로서의 이 봉착된 남북 관계를 경기도가 적정 지역으로서의 그 해치고 나가는 대선 프로젝트였다. 야, 그런 프로젝트에 욕심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최문순 지사도 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 박은순 전 시장도 그런 예를 들면 그 평양과 서울의 예. 축구단을 거래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다 준비를 각 팀이 하고 있었죠. 다만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당한 또 그렇죠. 떳떳하고 당당한 과정을 통해서 그걸 했냐라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부결되고 안 되는 돈을 누가 대신 갚아주는 이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 도박을 한 거예요. 대납. 예, 도박을 대납 한 의혹. 거잖아요. 도의회가 주기로 한 게 아니라 늦게 나온 돈을 준 게 아니라 부결된 돈을 줬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던졌다. 그렇게밖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 들어봤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송명철을 달랬다는 거예요. 네. 아유, 그래도 경기도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니까 송명철이 했다라는 그 대답이 더 가관이에요. 형이 한번 야 지금 면박을 몇 번을 주는 거예요. 형이 못하는 걸 아우가 하는구만. 그러니까 대납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좀 누그러뜨리면서 했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하고 있는 건데, 자 김병민 전 비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를 형제로 인증한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씨의 말입니다만 김성태 씨가 했던 말을 보면 여기서 경기도가 빠지면 진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내가 여기에 온 게 다 경기도 때문 아니겠냐라는 말을 생각해 보게 되건데 2019년 1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북한으로 돈이 건너갔던 게 500만 달러에 300만 달러에 추가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이 저처럼 얘기하고 있는 상태처럼 경기도가 약속했던 대북 사업이 지연돼 있고 그 돈을 쌍방울이 김성태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대신 내주고 그 관계를 연결하기 위한 모종의 그 상황, 저간의 내용들이 딱딱 들어맞는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어려운데요. 2019년도 1월 달에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쩔쩔맸는가? 2019년 1월 달은 아직 하노이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노딜로 귀결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 달에는 이제 곧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단판만 짓고 나면 이게 미들딜인지 빅딜인지 스몰딜인지 노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딜은 되긴 될 건데 딜이 되고 나면 평양선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 교류를 통해서 나아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부산에서부터 열차 타고 유럽까지 간다고 얼마나 많은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홍보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경기도가 북한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되고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을 못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북이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때 쌍방울을 통해서 우회 지원하고 그 관계 속에 이재명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추진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됐을 거라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많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들이 있는 만큼 이 내용들이 다 소설이고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나하나 요목조목 반박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송명철, 이화영, 이재명 당시 지사도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와 북한이 스마트팜 사업을 하면서 북한 인사와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진 것은 드러난 주지의 사실이고 이제 그 밑으로 비용을 대면서 이화영, 김성태, 송명태가 만나서 그 만남도 지금 사진으로 다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왔던 내용들. 김성태 전 회장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면박을 줬고 내가 대납해 주기로 했고 이화영이 500만 달러가 문제냐라면서 대납할 것을 나에게 지시했다, 독촉했다라는 부분 김성태 전 회장은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김 회장의 현재로서는 일방적 진술인데 자, 이 보도 의혹에 대한 나름의 반론 전윤기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납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결국에는 북한에 대해 돈을 주면서 본인의 사업적 이익을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사실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그게 그 본인의 업무였던 겁니다. 어떻게든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서 북한에다가 스마트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대북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도 결국에는 평화적인 정책을 좀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쌍방울에게 돈을 대신 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돈을 대신 내게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 아마 쌍방울이 이렇게 돈을 대납을 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쌍방울이 낸 돈은 대납이 아니라 자기들이 북한이랑 대북 사업을 따기 위해서 낸 일종의 기회 비용이다 뭐 그런 거. 그렇죠.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얻고자 했던 것이 저는 조금 또 뚜렷하게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보도에도 나왔지만 방북을 하기로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후원들을 하고 나면은 북한의 광물 독점권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여러 세계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게 북한에는 뭐 히토르도 나오고 굉장히 좀 뭐 반도체를 만들거나 할 때 굉장히 좀 이론 광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독점하면서 쌍방울도 다양한 사업의 다양성을 좀 노리고자 했던 것이고 예. 본인의 사업적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북한에다가 돈을 줬던 건데 사실 이 방식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있고 북한에다가는 돈이 흘러가게끔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위반하면서까지 했던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마치 경기도가 하는 평화 정책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대권 프로젝트를 위한 대납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기는 좀 연결고리가 좀 없는데 억지로 좀 끼워 맞추고 있는 건 아닌가 저도는 보는 거죠. 쌍방울이 이 지사와 무관하게 이 지사 모르게 북한에게 준 돈이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부지사의 자격으로 북한과의 평화 정책을 이루려면 그걸 그분들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를 이용해서 김성태 전 회장도 본인의 사업권을 어떻게든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대납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쌍방울이라는 이 한 기업이 본인들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을 굳이 대납을 해주고 뭐 대권 프로젝트로 엮기에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예.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야의 의견, 의혹 제기 모두 다 공평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고 판단은 법원에서 해주시고요.